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또 스르생 6화를 리뷰하러 왔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7시 이후에 댓글 남겨주면 읽으면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안 썼어요.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댓글 읽기긴 한데 지금 올려주시는 그러니까 금요일 7시 이후에 촬영을 하니까 네네. 그때 올려주시면 알겠다.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남겨주신 분이 있으세요. 첫 수술 집도했을 때 썰 풀어주세요. 그리고 텀블러 그림이라 거울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궁금해요. 오, 그럼 같은 분이 보내신 거네. 보낸 분이 근데 여기는 원이라고 돼 있고 포장지에는 욤욤님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같은 분이시구나. 근데 둘 다 너무 젊게 나와가지고 둘 다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첫 수술 집도설 보통 1년 차나 2년 차한테 이렇게 같이 다리 잡고 있으면 이제 1년 차한테 뭘 맡길 수는 없으니까 다 해놓고 이제 나사에다 드라이버를 딱 끼운 다음에 돌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돌리는 거예요. 나사에 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리면 박수를 막 쳐요. 첫 수술을 했다고. 그래 가서 회식하는 거야. 신기하네요. 쏘는 거죠 우리가. 나사를 돌리고. 돌리고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장난처럼 하는 거고 진짜 첫 수술은 저는 이제 박희환 교수님께 받았어요. 인천국제성모병원이라고 거기서 소아정형외과 진료하고 계신데 강남 세브란스에서 정년 퇴직하셨고 제 석사 학위의 지도 교수님이시고 우리나라 키수술, 사지연장술 키수술의 1세대시죠.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밑에 전공의생들이 수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다가 처음 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중간에 뺏는 경우가 많아요. 줬다 뺏는 거예요. 근데 박희환 교수님께서는 주시면은 진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끝까지 옆에서 막 보시면서 알려주시고 한마디로 손잡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공의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드라마 상에서 혼내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겠네요.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죠. 첫 수술을 주실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고 나면 기분 진짜 좋거든요.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6화에서도 이번에 그 레지던트 때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리뷰답게 해봅시다. 수술복이 잘 어울리네. 둘이 지금 어느 과 돌아? 산부인과요. 전 외과요. 그치. 내외산소 먼저 돌아야지. 내외산소 먼저 돌아야 된대. 이래잖아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과대학에서는 메이저과라고 그래요. 의학이 발달되어 오면서 제일 중요한 과라는 의미예요. 진짜 옛날 전통적으로 과들에서 나머지 과 이런 정형외과든 무슨 신경외과든 예전에는 외과 하나였어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심장 갖고 나와서 흉부외과를 만들고 팔다리, 척추, 정형외과 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거든. 사람 목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 이런 거 있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지금도 학점이 제일 큰 과들이에요. 여기! 장겨울 전유미 선생님! 이쪽으로! 제 옷 중에 유일하게 세탁소 갔다 온 아이예요. 오매불망하던 짧은 가운인데 드라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기 보면 오매불망하던 짧은 가운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이 짧은 가운을 처음 입었던 게 세브란스 병원일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이제 자신감이 없어졌어. 또 어디 부산 나올 수 있고. 제 기억으로는 세브란스에서 처음으로 짧은 가운을 입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가운을 처음에는 교수님들만 짧은 가운이 있고 그 전통적인 긴 가운은 전공이나 펠로생은 다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펠로까지 짧은 가운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전공의생도 짧은 가운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병원에 따라 가지고 요즘은 병원들에서 대부분 짧은 가운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전임이 지금 되고 나서 가운이 짧은 걸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한 반년 방황하다가 최성화 교수님이 펠로 선생님 한 분 튀어났다고 해서 냉큼 지원했죠. 이게 전공의 때는 도망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면 좀 찍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도망가면 일단 민폐죠, 민폐. 내가 맡아서 하던 일이 있잖아요. 나머지 동기들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일을 일단은 민폐죠.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진짜 안 해 하고 완전히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는 진짜 완전 민폐죠.
있으셨나요 동기 중에? 나도 도망갔었지. 박사님 도망가요? 왜 도망 안 가신 것처럼? 제가 도망갔다는 거를 우리 동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폐를 안 끼치고 도망갔다가 온 거죠. 어쩌다가 도망을? 그때 1년차 말이었어 말. 1년차 말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밤에 도망을 갔다가 일요일 오전에 돌아왔어요. 이제 또 도망을 가면서 제가 이야기는 했죠. 일을 할 수가 없다. 좀 나갔다가 오겠다고. 토요일에도 회진을 그때 돌았는데 치프 형이 저 없이 혼자 회진을 돌아줬어요. 그리고 돌아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우리 일요일 아침에 의국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의국장이 바뀌는 주였어요. 이 바뀌는 이 새로 되는 의국장이 저하고 되게 친한 분이었어요. 저를 되게 아끼고 이분이 의국장으로 취임하는 첫 의국회의인데 아끼는 후배가 첫 의국회의 때 없어졌다라고 보고를 받으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의국회의 할 때 내가 돌아온 거예요. 인턴은 다 필요 없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당기라면 당기고 빼라면 빼고. 그때 교수님이 리차드슨 아웃 할 거야. 넌 그럼 그때 기구 빼면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왠지 잘 못할 것 같다. 연극이 별일 없어요? 사실 이제 전공의 때 수술을 들어가면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지만 수술을 또 실제로 돕는 거잖아요. 수술을 그 집도의가 혼자 할 수 없는 수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뭘 이렇게 잡아주고 당겨주고 자꾸 당기고 하는 그런 보조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는 거를 보면 얘가 수술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모 병원에 파견을 나갔는데 세브란스 계열은 아니에요. 거기 정형외과 과장님이 척추 수술을 하시는데 보통 척추 수술을 하면 헤드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비추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집도의가 라이트 딱 자기 머리에 하고 왜냐면 그래야 자기 시선에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그때 그분은 앞에 있는 전공의한테 이거를 끼게 했어요. 그분이 수술하면 우리가 맞추는데 맞추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머리에 부딪히면 엄청 뭐라고 하셔요. 머리 뒤로 빼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하셔요. 머리 뒤로 빼서 또 이렇게 하면 불이 잘 안 맞잖아. 그럼 막 불 안 보인다고 빨리 불 넣으라고. 진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속으로 진짜 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출근이 늦으시네요. 아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아 나랑 인친. 인친 아세요? 인지? 인간 친구. 저희가 한번 인스타그램 한번 노출을 했었잖아요. 아 인스타 친구? 네, 박사님 좀 많이 생기셨다고. 요즘에는 보면 막 100개씩 뭐가 이렇게 떠 있어. 네, 많이 유입돼 이렇게 와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올려주시면 인스타 하실 건가요?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뛰러 가거나 산책하러 나갔을 때 고양이들 제 사진 많이 찍는데 그런 것도 좀 올리고. 고양이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고양이 귀여우니까. 현재 산모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산모만 생각하면 하루빨리 아기 꺼내는 게 좋아.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도 아기 수술 생각하면 2kg는 넘겼으면 좋겠는데. 끌어준다니까. 그래도 산모 위험하면 우린 바로 수술한다고. 아 누가 그걸 몰라? 박사님도 저렇게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싸우는 거? 네. 무지하게 많이 싸웠죠. 아 진짜 저렇게 싸워요? 회의하면서? 회의하면서보다 뭐 전화로 서로 과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로 들어오신 분인데 뇌 손상이 있고 다리는 개방성 골절 굉장히 심하게 되고 처음에 뇌 손상이 굉장히 심하니까 신경외과로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는 개방성 골절 중에서도 그때 타입 뭐 3B 정도였으면 굉장히 심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바로 뭐 사실 수술해야 되는데 신경외과에서 이제 머리 때문에 절대 수술 못하게 하니까 그 혈압 올라오고 뇌압 올라오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레벨에서 계속 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수술실에서 제대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결국은 감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했는데 회복되고 머리는 다 회복이 됐거든요. 다리도 수술을 굉장히 여러 번 해가지고 걸을 수 있게는 됐지만 이제 무릎이 관절 운동이 없어졌죠. 뻗정다리가 되고 그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참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의학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머리를 중심으로 하고 다리가 뒤로 밀리면서 정신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장애가 심각하게 남은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이제 미안했던 거지. 내가 그냥 그때 신경외과하고 주구장창 막 싸워가지고 다리를 좀 더 좋게 만들었으면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난 미안하더라고. 신생아가 골절이 날 리는 없겠죠? 골절될 수 있죠. 아, 신생아도? 난산일 때 아기를 빼면서 대퇴골 골절이 될 때도 있고 쇄골 골절이 될 때도 있고 그래. 그러면 저렇게 신생아를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촌에 있을 때는 신생아 이제 골절 몇 명 왔었는데 거의 한 90도 정도로 구부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수술 이런 건 수술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퍼블릭 하니스를 해가지고 그만 채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뼈가 리모델링 된다고 그랬죠. 리모델링 되는 힘이 어릴수록 강하거든요. 어렵고 한 건 아니네요, 사실. 그냥 자세만 잘 잡아주고 그냥 놔두면 뼈 붓고 리모델링 되고. 내가 처음으로 주치의 맡은 산모분이었는데 양수색전증으로 돌아가셨어. 남편분은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데 환자 앞에서 감정 표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게 되나? 안 참아지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의사들이 진료를 보다가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환자를 진료 보다가 엉엉웅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못 참은 적이 2번이 있어요. 그냥 눈물을 이렇게 좀 닦은 정도인데 근데 그 와중에도 너무 이게 내가 이 눈물을 보인다는 게 자체가 너무 좀 망신스럽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냥 그 감정이 입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 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어.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박사님이랑 또 손을 맞추고 있는 재활의학 박 팀장님도 계시고 또 마취과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혹시 스승 7화 때 같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또 댓글도 또 있었어가지고. 제 과장님은 애기 보러 빨리 가야 돼서 안 되고 이상준 쌤 한번 모셔볼까? 가능한가요? 댓글로 많이 응원을 응원을 해주면. 해주시면 우리 이상철 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